막내 며느리가 갖다 준 게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냥 이름 부르면 얘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말로 하시면 전화도 걸어주고 막 그래요. 만약 이름이 기억 안 나시면 이름을 기억해야 했다. 정님의 몸에서 분출하려는 그것들을 막으려면 이름을 기억해야 했다. 정님이 강진영. 낮잠을 자서는 안 됐었나. 평소 정님은 누워서 낮잠을 자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아득해지다가 그렇게 깜빡 블랙아웃이 되는 그 20분 정도가 정님의 낮잠 패턴이었다. 10월 9일 한글날 정님의 80번째 생일이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서늘한 가을이 들어왔다. 햇살이 좋았고 하늘은 푸르고 맑았다. 그래서였을 거다. 정님의 눈이 TV가 아닌 하늘을 봤다. 그러다 아득해지는 순간이 왔다. 기분 좋게 깜빡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님은 안방으로 가서 침대에 앉았다. 잠시 그대로 있었다. 정님은 천천히 일어서서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여태 남편 방에서 잠을 잔 적은 없었다. 오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을 햇살이 선명하게 남편의 평상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상에 앉았다. 손가락 끝이 간질간질했다. 거실에서 하늘을 보며 느꼈던 기분 좋은 그 아득함이 밀려왔다. 여기에 눕기로 한다. 정님은 오른쪽을 바라보며 모로 누웠다. 눈을 감았다. 햇살 때문에 감은 눈이 하얗다. 언제나 그렇듯 눈을 감으면 그의 마지막 모습이 소환된다. 흰옷을 입고 눈을 감고 입을 담은 남편의 모습이 빛이 과하게 들어가 날아간 화면처럼 정님의 눈에서 정님의 머리로 정님의 온 몸으로 흰색이 퍼져나갔다. 그리고는 까무룩.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정님은 비명과 함께 무너졌다. 왼쪽 날개쪽지 견갑골이던가 무언가 끊어진 듯한 통증에 몸을 세울 수 없었다. 상체가 바로 서질 못했다. 정님은 쓰러지듯 다시 누웠지만 눕기도 전에 고통에 비명을 질러야 했다. 고통 없는 자세를 찾기가 어려웠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어졌다. 뭐라도 자세를 찾아야 한다. 상체를 웅크렸다. 아팠다.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아이고 한동안 계속되었다. 어느 순간 정님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없다는 걸 인지했다.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비명도 상황 봐가면서 나온다는 걸 정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끙! 팔을 짚어가며 몸을 돌렸다. 천장을 바라보며 똑바로 누웠다. 찌르는 고통은 사라졌다. 덩어리가 뭉쳐있듯 묵직하고 토할 것 같은 통증이다. 왼쪽 견갑골과 척추뼈 사이 거기였다. 왼쪽으로 움직여볼. 안 되겠네. 다시 찌르는 고통이다. 이건 정말이지. 묵직한 통증이 차라리 나았다. 이럴 때는 일단 원래대로 가만히 있어 보는 게 맞다. 괜히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평상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다가 뼈라도 다치면 아이고 여럿 고생시킬 것이 뻔했다. 가만히 일단 있자. 정님은 천장을 보았다. 지금으로서는 천장이 최선이다. 천장이. 그가 바라보던 마지막이 저거였을까? 남편이 정님을 떠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다. 재미없고 한결같던 남편이었다. 정육점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웠다. 말주변도 없고 사업 수완도 없었다. 그저 성실한 사람이었다. 신문지에 고기를 싸서 팔던 70년대에 남편은 발골을 배워가며 수유리 정육점에서 직원으로 일했다. 애들 고모 말에 의하면
큰아주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아니 그 전에 남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남편은 높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했다. 남편은 늘 한자를 신문에 썼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서 오래된 신문지를 놓고 겹쳐서 알아볼 수도 없는 한자를 쓰고 또 썼다. 남편은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었다. 그는 절대 가게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왜 그런지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다. 남편은 아침을 먹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1시에 집에 왔다. 1시 반에 다시 나가서 6시에 들어왔다. 저녁을 먹은 후 6시 반에 나가서 10시에 퇴근했다. 정확히 아이고 33년을 그렇게 살았다. 반찬에 대해 사소한 타박 한마디도 흘려내지 않았던 그였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남편과의 식사에 정림은 여러 번 숨이 막혔다. 막내 아들을 결혼시킨 다음 날 그는 정육점을 정리했다. 왜 그런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식탁 위에 고기 반찬에 손을 대지 않았다. 70대는 단백질이 중요하니 먹어야 한다고 말해도 그래요 라고 말하고는 먹지 않았다. 정림은 결국 고기를 사지 않게 되었다. 남편이 70을 넘기고 3년 뒤에 정림도 70을 넘겼다. 정림은 그해 여러 번 아팠고 여러 번 입원했다. 남편과의 식사도 종종 중단되었다. 남편은 70대여도 건장했고 또 건강했다. 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달 동안 간병인을 쓴 건 일주일에 하루 총 4번 뿐이었다. 정림의 병간호는 남편이 했다. 여전히 남편은 부지런히 집으로 가 식사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거동 못하는 정림을 화장실에 데려가고 정림의 몸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정림의 입에 밥을 넣어주었다. 병원에 있자니 정림은 이렇게 늙고 병든 자신이 억울했다. 자식을 키우고 가난에 쪼그라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 게 억울했다. 그런 정림의 원망과 눈물을 남편은 다 받아냈다. 그리고 12시와 6시 그 시간들이 오면 남편은 정림을 멈췄다. 그리고 어김없이 밥을 먹으러 집에 갔다. 당연히 남편이 정림보다 오래 살 줄 알았다. 그렇게 갑자기 잠이 든 모습으로 숨을 쉬지 않게 될 줄은 몰랐다. 저녁을 먹고 오겠다던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정림의 전화를 받은 큰아들이 평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자연사. 검시관은 남편의 사망진단서에 그렇게 썼다. 마지막까지 남편은 정림에게 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갔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봤을 저 천장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그랬다. 통증이 달라졌다. 왼쪽 견갑골과 척추 사이 묵직한 통증이었는데 조여오는 통증으로 바뀌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정림은 결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야 한다. 기억이 잘 안 났다. 이렇게 심하게 아픈 적은 없었다. 결린 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등이 들어 올려지지 않았다. 등의 근육이 모두 흘러내린 느낌이다. 혼자서 더는 안 되겠다. 전화를 해야 한다. 아이고, 핸드폰이 거실에 있었다. 왜 젊은이들처럼 핸드폰을 항상 근처에 두지 않았는지 잠시 후 후회했다. 정림은 몸을 오른쪽으로 더 틀어보았다. 찌르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 시간이 지나자 다시 견딜만 해졌다. 이 자세로 얼마나 숨을 쉴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었다. 그래도 일단은 괜찮았다. 조금 지나면 어쩌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은가. 아직 시끄럽게 안 해도 되겠다. 나이를 먹는 것과 아픈 것은 어차피 비례관계였다. 정림은 아픈 부위가 많아지고 아픈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그다지 억울하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춘다 해도 생각해보니 안타깝지도 않았다. 그냥 그랬다. 남편이 가고 난 이후 억울하지 않았다. 그런 게 없어졌다.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다. 뭐든 다 그냥 견딜 수 있었다. 아파도 아프지 않았고 슬퍼도 아프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았다. 아이고, 화장실을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게 좀 난감하긴 했다. 다행히 아까 잠들기 전 물을 마실까 했는데 귀찮음에 그냥 누웠었다. 잘했다. 생각보다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오른쪽으로 누우니 창이 보였다. 천정보다 좋았다. 그냥 이대로 이 정도로 모든 것이 멈춰도 좋겠다. 평상을 비추던 햇살은 사라지고 벌써 어두웠다. 여름이 지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밤이 부지런히도 왔다. 남편 방에 걸린 커다란 시계가 저벅저벅 7시를 알렸다. 멀리서 전화벨이 울렸다. 미연일 거다. 생일인 정님에게 가장 먼저 전화할 자식은 딸 미연이었다. 정님은 딸이 좋았다. 미연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저릿저릿했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다. 딸의 전화도 깊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첫 딸, 그 아래로 아들 둘을 내리놓았지만 유독 눈이 가고 잘못될까 애가 타고 그러는 자식은 미연이었다.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고운 것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딸이었다. 정님의 그 마음을 닮은 남자를 만나서 그 마음 그대로는 아니어도 엇비슷하게라도 사랑받고 살기를 정님은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했다. 미연을 키우며 단 하루라도 그 기도를 잊은 적이 없었다. 미연은 똑똑하고 세심한 딸이었다. 가끔 미연에게 정님은 어머니를 느꼈다. 정님의 어머니는 정님을 낳고 1년도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 정님은 실제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엄마라는 말도 해본 적이 없었다. 정님에게 엄마라는 단어는 자매 사이에서만 자란 친구들이 오빠라는 말을 어색해하는 것처럼 불편했다. 그런 정님을 미연은 엄마처럼 바라봐주곤 했다. 어릴 적부터 미연은 마치 정님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대단하게 말하곤 했다. 우리 엄마 공부했으면 엄청 잘했을 텐데. 우리 엄마 돈 벌려고 마음 먹었으면 대박 났을 거야. 우리 엄마 정님이 인생 살아야 하는데 진짜 아까워. 집에서 시들어가는 정님에게 문득문득 인생을 돌아보게 끌어올려주는 건 늘 미연이었다. 정님은 정말이지 미연한테 평생 받기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조하진 않았다. 이 자세에도 한계가 오고 있었다. 어깨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자꾸 흘러내렸다. 근육이 없으니 뼈가 칼이 되어 정님을 찔렀다. 정님은 고통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눈을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곱다. 달빛이 스몄다. 밟지 않아도 은은한 게 참 고왔다. 정님은 다시 한번 차라리 이대로 숨이 멈추기를 고요히 바랬다. 이번엔 멀리서 핸드폰이 울린다. 집 전화를 안 받으니 핸드폰으로 바꾸었나 보다. 걱정할 텐데 미안했다. 그러나 초조하진 않았다. 지난 설 그날부터였다. 미연에 대해 애타하지 않기 시작한 날이. 아예 다른 나라, 아니 다른 우주에 산다고 생각해요, 엄마. 얼굴에 기미를 얹은 미연이 검버섯을 피운 정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런 눈으로 나 보지 마, 엄마. 나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냥 나 별이라고 생각해. 멀리서 보고 대충 반짝이는구나. 자세히 안 보여도 지 세상에서 잘 살겠거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정님은 미연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다. 머리는 몰라도 정님의 눈은 알았다. 눈이 축축했다. 이후로 정님은 미연의 어두움을 묻지 않았고
미연의 생활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서로 하지 않는 말이 많아졌다. 이상하게도 정림은 그것이 힘들지도 슬프지도 그리고 서운하지도 않았다. 아무렇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생각해보면 참 멀었다. 그러나 멀다는 건 꼭 나쁘지 않았다.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런 거였다. 미연을 생각하니 신음이 샜다. 이런 적은 기억나는 한 없었다. 몸 안에 갇히니 마음이 자꾸 소리를 냈다. 평소 정림은 미연이 생각이 날 때면 그냥 하늘을 봤다. 막연하게 쳐다봤다. 가능한 눈의 초점을 없애고 멍하니 보았다. 저기 어딘가에 반짝이고 있는 것을 찾으며 크게 숨을 한번 쉬고 그리고는 TV를 봤다. 지금도 정림은 창문 너머 그때처럼 밤하늘을 보았다. 그런데 몸이 마비되어서일까? 미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멍해지지 않았고 초점이 뿌옇게 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게 무섭도록 선명했다. 미연의 상황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지금 미연이 사막의 시간을 걷고 있음이 극도의 더위와 극한의 추위를 날몸으로 걸어가고 있음이 사실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게 분명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미연은 지금 분명히 불행했다. 정림은 미연을 안고 싶었다. 그 분명한 불행을 젖먹이던 때 안았던 것처럼 꼭 안아주고 싶었다. 옆으로 누운 정림의 오른쪽 귀로 뜨거운 물이 흘렀다. 어차피 정림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었다. 화장실을 가야 한다. 정림이 나이를 하루하루 먹고 혼자 지내면서 가장 두려운 상상이었다. 쓰러져서 그대로 혼자 죽는 것도 무서웠지만 혼자 힘으로 화장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상상만으로도 죽도록 끔찍했다. 그 상황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정림의 아랫배가 말해주고 있었다. 맞다. 생각해보니 다리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 정림은 최대한 무릎을 끌어올렸다. 조금 더 웅크리면 조금 더 아랫배가 참을 수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등에는 여전히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고통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고통쯤은 정림의 안중에 없었다. 아랫배에 대한 두려움이 정림의 감각을 온통 지배했다. 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평생을 생각했다. 엄마 없이 자라며 아버지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고 오빠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이 들며 방을 따로 쓴 것도 정림의 제안이었다. 남편이 붓글씨를 늘어놓을 수 있도록 남편이 마음 놓고 코를 골고 잘 수 있도록 정림이 먼저 비켜주었다. 정림은 자식들을 잘 혼내지도 않았다. 혹시나 마음에 걸려서 안 삼켜지는 말을 할까? 그게 애들 맘에 평생 갈까 싶어서 정림이 삼켰다. 남편을 먼저 보낸 후에는 혼자 사는 늙은 엄마라서 그래서 자식들 발에 자꾸 걸릴까 정림은 최선을 다해 웅크리고 지냈다. 도움은 못 될 망정 정림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게 최선이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여겨지는 건 먼지만큼도 견디기 힘들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은 마음만큼 그만큼씩만 관계를 유지했다. 그만큼이 적당한지를 정림은 늘 생각했다.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그게 맞는 거라고 평생을 그렇게 생각했다. 아, 한계가 임박했음이 느껴진다. 정림은 더욱더 웅크렸다. 소변을 참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얼마나 참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비루한 몸을 실감하는 것은 고통보다 공포였다. 이 정도면 길어야 30분일 터. 그냥 이대로 숨을 멈추고 싶다는 건 낭만적이기 짝이 없는 철없는 소망일 뿐이었다. 30분 안에 죽지도 못할 것이고 정림은 무력한 채로 무력한 배변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림은 지금의 이 상황이 피해갈 때도 숨을 때도 웅크릴 수도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간 해온 대로 또 삼키고만 있으면 정님 인생에 가장 적나라한 민폐를 맞이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님은 자신이 그 상황을 전부 대면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가장 견딜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은 없었다. 대면하는 자도 해결할 자도 누구인지 명확했으므로 정님은 오히려 머릿속이 시원해졌다. 오롯이 정님이 맞서야 했고 정님만이 맞설 수 있었다. 최대한 온 힘을 끌어모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에 개입해야만 했다. 하늘의 별이 반짝였다. 퍼뜩 막내 며느리가 떠올랐다. 이번 추석에는 번거로우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황도 안 좋으니 모이지 말고 각자 지내자고 그리고 좀 좋아지면 보자고 정님이 제안했다. 안 외로우세요? 전화기 너머로 막내 며느리가 말했다. 막내 며느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거리를 없애고 푹 들어오는 아이라는 걸 잠시 잊었다. 아이고, 울컥하는 소리를 막내 며느리가 들었을까? 정님은 전화기를 뗐다. 나중에 보자. 서둘러 전화를 끊고 정님은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소파로 돌아왔고 TV를 켰었다. 이 절박한 순간에 막내 며느리가 떠오른 것은 적절했다. 막내 며느리가 갖다 준 게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냥 이름 부르면 얘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말로 하시면 전화도 걸어주고 막 그래요. 만약 이름이 기억 안 나시면 이름을 기억해야 했다. 정님의 몸에서 분출하려는 그것들을 막으려면 이름을 기억해야 했다. 시간이 얼마 없다. 뭐라고 했더라. 이 기계 이름 아리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났다. 정님은 소리를 질렀다. 소리는 가다가 방문을 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정님은 한 번 더 소리를 냈다. 목을 뚫고 나가는 소리에 제법 힘이 있었다. 그래도 간신히 방문을 넘었을 뿐이었다. 정님은 여기서는 그 기계를 부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등을 일으킬 수는 없었지만 다리는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팔을 살살 저을 수 있었다. 근육이 아직은 몇 군데 있는 듯했다. 방법은 다시 하나뿐이었다. 정님이 가야 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님은 그대로 몸을 평상 아래로 던졌다. 아이고, 온몸의 뼈가 바닥에서 부서지는 듯했다. 고통이 계속됐다. 그래도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밀었다. 팔을 저었다. 1cm를 움직이는데 정님의 남은 수명을 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았다. 아픈 등을 달고 고통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정님은 몸을 밀어냈다. 조금씩 발이 문 밖으로 나갔다. 정님은 다시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랄 만큼 정님의 목에서 큰 소리가 났다. 그때 막내 며느리랑 연습했을 때 들었던 그 기계 소리, 그 여자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눈물이 났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그 기계의 대꾸에 정님의 외로움을 가두고 있었던 얇은 막이 터졌다. 정님은 눈물로 몸을 밀고 또 밀었다. 정님의 몸은 방을 벗어나 거실로 나왔다. 땀이, 눈물이 정님이 지나온 자리에 고스란히 길을 만들었다. 힘들지 않았다. 날아온 듯 몸이 가벼웠다. 그리고 다시 불렀다. 그 여자는 생기 있고 더 또렷하게 대답했다. 정님은 한 번 더 소리를 냈다. 119, 119. 정님의 얼굴에 웃음이 퍼졌다. 베란다 창밖 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정님의 눈에는, 정님의 몸에는 끝없는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정님은 미연을 만나야겠다고, 미연과 밥을 먹어야겠다고 중얼거렸다.